안녕하세요. 헬스 디렉터 장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100개의 건강 질문 중 13번째 주제, 스트레스는 왜 몸을 병들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면 배가 아픈 적이 있었던가요? 시험 보기 전에, 중요한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 가고 싶은 적이 혹시 있으셨던가요? 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있으셨나요? 아마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또 잠을 못 잔 적이 있지 않나요? 몸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몸이 먼저 반응할까요?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마음은 머리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지만 몸은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되고 잠을 설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여러 가지 몸의 반응들이 일어나죠. 자, 스트레스가 생기면 뇌에서 지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계에 명령을 내리죠. 자율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쪽에 명령을 내려서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장은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근육은 도망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으로 피가 몰립니다. 그리고 면역도 급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오장육부들 또 기능들이 각기 다르게 조율이 되죠. 비상상태에 적합한 근육이나 장부만 활동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이 정지됩니다. 전부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러면 마음의 문제인가? 마음만의 문제인가? 우리는 스트레스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과는 별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생존의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비상상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몸은 즉시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켜서 도망가거나 바로 행동을 취하려고 하고 당연히 혈당도 높이고 혈압을 높입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대응할 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작동을 하죠. 이런 반응들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그러면 어떨까요? 몸은 쉬지 못하겠죠. 그리고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몸은 계속 혹사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몸이 영양소 고갈이 계속되고 에너지를 계속 연소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이 되죠. 그러면 기력이 쇠진해지고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그 강도에 따라서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기진맥진해지는 이유가 바로 비상상태의 몸에서는 응급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몸이 탈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 가지 원리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몸의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을 받으면 가장 먼저 뇌가 작동한다고 했죠.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인지하면 바로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신경세포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뇌하수체에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비상상태에 대비하라고 몸에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심장이 뛰고 뛰어야 빨리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도 올려야죠. 혈당도 상승해야죠. 힘을 쓰려면 근육도 긴장해야죠. 그래서 모든 피와 근육이 모든 피와 이런 것들이 근육에 피가 가죠. 당연히 소화기 내장기관이나 면역 쪽으로는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기능이. 원래는 비상상태만 잠깐 작동하고 멈춰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 긴장을 하죠.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르티졸 호르몬이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혈액으로. 그러면 혈당을 끌어올리고 또 혈압도 올립니다. 당연히 혈당을 올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동원하기 때문에 혈액이 탁해지죠. 그럼 그 탁해진 혈액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또 그런 과정에서 또 그 영양소들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또 계속되면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췌장 같은 것들이 혹사될 수 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량을 또 안에서 조정을 해서 혈당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또 배고픔을 느끼고 또 뭔가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몸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서로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가 끝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호랑이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도망친 다음에는 상황이 종료됐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회사 걱정 있죠. 또 돈 걱정 있죠. 또 인간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또 건강 걱정 있죠. 이런 수많은 걱정 속에서 살다 보면 이 걱정이 비상 상황입니다. 뇌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비상 신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뭔가 이렇게 망가지거나 또는 그 문제가 생기면 경보가 움직이죠. 이 경보가 울리죠. 자동차 경보음이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주행하는데도 계속 띡띡띡띡 거려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차가 제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운전자가 신경을 쓸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우리 몸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바로 자동차 경보음처럼 잠깐 울렸다가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당연히 긴장하죠. 편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예민해집니다. 이런 걱정이 정말 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서 스트레스를 더 심화시키죠. 실제 이 걱정의 실체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100% 중에서 96%는 실체가 없는 걱정이더라. 왜? 그 중에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30%는 이미 발생이 됐어. 종료가 됐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 기억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96%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이미 일어난 일, 과거 일을 걱정하고 또 아주 뭐 발생해도 별 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에 이렇게 걱정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해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제 천재지변도 있죠. 한 4%. 그래서 전체적으로 96%는 우리가 걱정을 하나 안 하나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게 4% 정도라는데 이 4% 정도만 된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을 계속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몸은 마음을 기억합니다. 잘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몸은 좋은 습관도 기억합니다.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요. 깊은 호흡을 하죠. 또 수면을 충분히 취하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또 자연 속에서 이렇게 걷고 명상하는 것, 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긴장을 풀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우리 몸에 여유를 주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즐기지 못한다면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도 이런 스트레스 상황, 또 걱정, 근심거리들로 인해서 몸이 비상 상황인데 우리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려주는 것, 또는 글씨를 써서 붙여주는 것, 또 망할 놈, 미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물의 분자 구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왼쪽은 예쁘죠. 오른쪽은 흉측하죠. 이렇게 말귀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 글도 읽지 못하는 물조차도 이 글에 쓰여져 있는 에너지, 말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분자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인데 물이 바뀌면 내 몸에 들어있는 물도 당연히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이 파동을 좋게 바꾸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가 받지 않는 편인가? 받는 편이다. 예민한 사람이 특별히 있죠. 그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훈련도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가장 힘들어하는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특정 그 책임감 때문에 또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가 부분은 가급적 나를 알고 이렇게 피할 방법이나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걸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면 관계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나를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몸은 생각과 감정 등 모든 걸 기억하는 마음의 일기장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게 다 생각과 감정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마음, 또 호흡과 수면,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과 같이 잘 어우러질 때 좋은 마음을 갖고 또 좋은 호흡법, 또 충분한 수면, 이런 생활 습관이 함께 어우러질 때 몸은 가장 편안하게 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만 잘 자도 건강이 달라질까요? 다음 강의는 잠은 최고의 의사일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